자, 이제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총 15분이 신청하셨는데요. 계속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위엔젤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위엔젤스 운영사 주식회사 알토란 벤처스의 장민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주제가 이제 개인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설명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장유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엔젤 투자, 자기 변협 이런 내용을 주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된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 대한 깊은 내용을 거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좀 더 깊은 이해를 돕고자 투자조합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진행할 거고요. 좀 내용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4가지 파트인데요. 하나는 시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알토란 벤처스가 우리 투자 회원님들께 기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소개해 드리는지 기업 발굴 프로세스, 그리고 위엔젤스만의 독특한 개인 투자조합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투자 방법, 절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렇게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끝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 알토란 벤처스고요. 2011년 7월 7일에 설립이 됐고요. 자본금은 7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스타트업을 창업부터 IPO까지 육성할 수 있는 벤처 석세스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 엔젤 투자에 관심들 있으셔서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엔젤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성공 사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례는 지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소개드린 바 있는데 돈 엔젤스라는 회사, 저희 같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돈 엔젤스라는 회사가 2011년 3월 10일에 설립된 우아한 형제들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사례인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2011년 3월 10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엔젤스가 우아한 형제들의 3억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시기가 2011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배달의 민족이 계속 성장을 해서 2019년에 12월에 본엔젤스가 이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업체에 매각이 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2,990억을 회수를 하게 되죠. 거의 1000배에 가까운 수익을 8년 만에 내게 된 결과죠. 자, 엔젤 투자가 이렇게 파괴력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하면 보통 일반 펀드라든가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연수익률 뭐 10%, 20% 이렇게 목표를 하잖아요. 근데 엔젤 투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일반 주식 투자하고 비슷한데 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본엔젤스가
우아한 형제들이 3억 투자해서 거의 3천억 가까운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 사례는 저희 알토란 벤처스하고 이름이 비슷한데요. 알토스 벤처스라는 회사입니다. 알토스 벤처스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미국계 벤처 캐피탈인데 그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회사인데요. 한국의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했죠. 이 회사가 토스를 발굴해서 토스에 투자했는데 토스 운영사가 이제 비바리 퍼블릭하거든요. 2013년 4월 23일에 토스가 설립됐어요. 비바리 퍼블릭카가 설립된 거죠. 근데 알토스 벤처스가 1년 정도 지나서 이 토스의 사업 가능성을 보고 1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이 10억뿐만 아니고 이후에 후속 투자도 계속 했는데 어쨌든 이 10억을 투자한 금액이 지금 현재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2022년 8월 25일 현재 기업 가치 8.5억 원, 8조 5천억 가치로 이번에 투자 받은 걸로 보면 기업 가치를 8조 5천억으로 보면 2022년 현재 2014년에 투자한 10억의 가치는 850배에 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알토스 벤처스가 이 지분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했는지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2014년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850배에 달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엔젤 투자 중에서도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엔젤 투자를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사례는 정말 뭐 신문에 나올까 말까 사례죠. 자, 이 투자가 뭐냐?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투자를 시드 투자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엔젤 투자는 약간 광범위한 내용이고 시드 투자라고 합니다. 이 시드 투자는 스타트업의 사업 극초기 단계, 아주 초기죠. 창업한 지 뭐 4개월, 1년, 이 단계에서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는 모멘텀에 투자하는 투자 전략을 시드 투자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이 과정과 투자 단계가 이 그래프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스타트업은 이렇게 창업을 합니다. 크리에이트이 이제 아이템을 개발하는 단계고요. 아이템을 개발해서 회사를 설립하죠. 그리고 그 아이템, 제품을 시장에 릴리즈, 배포합니다. 배포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성공할 텐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잘 안 되죠. 생각보다. 안 되다가 3번 몰프, 이게 이제 전환이라는 뜻인데 기존에 했던 아이템을 계속 여러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스 같은 경우도 토스 운영사 비바리 퍼블리카가 수십 개 아이템을 테스트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포기하기 직전에 잡았던 아이템이 토스 현금 송금 모델이었죠. 간편 송금. 그 모델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아이템 중에서 창업자가 가정을 했지만 그 가정대로 사업이 되지 않거든요. 그걸 전환하는 단계를 몰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단계가 모델,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최적화되는 단계입니다. 시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반응이 있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가 진행되는 단계. 그리고 5번째가 스케일업, 이제 사업이 확장되는 단계고요. 여섯 번째가 하베스트, 수익을 회수하는 단계. 이렇게 6단계로 되는데 이 그래프를 제이커브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성장의 제이커브. 이렇게 스타트업은 제이커브 그래프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각 단계에서 투자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릴 이 시드 투자. 이 시드 투자는 사업 초기에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단계에서 투자하는 단계를 시드 투자라고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최적화되기 직전의 단계, 프리 시리즈 A 단계, 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 투자는 사업 극초기에 투자를 하는 단계인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한 단계에서 투자를 하느냐.
보통 보면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런 단계에서 투자를 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더 수익을 내기 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엔젤스나 알토스 벤처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던 단계가 시드 투자인데요.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단계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요. 벤처 캐피탈. 보통 시리즈 A 단계에서 요즘은 뭐 100억씩 투자를 하죠. 시리즈 B 단계에서는 뭐 500억 이렇게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 B, C 단계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단계. 근데 이제 대규모 자본을 갖고 있는 벤처 캐피탈은 100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2배만 수익이 나도 200억을 버는 거고요. 소액을 가지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은 3억을 투자해서 시리즈 A 단계까지 회사가 커지면 거의 한 30억 정도 30억 정도 가격이 한 10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3억을 투자해서 30억을 벌면 27억을 번 거지만은 배수로 볼 때는 훨씬 큰 배수를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 투자는 소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큰 배수의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시리즈 A 단계부터 들어가면 이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서 배수는 낮지만 투자 그 현금이 투자 수익금이 많이 이렇게 회수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리즈 A 단계부터 A, B, C 단계까지 다 투자를 해봤어요. 이 제이커브 단계를 다 투자를 해봤습니다. 다 투자를 해봤는데 오히려 시리즈 A, B 단계는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이 조금만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경쟁에서 지게 되면 순식간에 위험해집니다. 요즘 스타트업 시장이 투자가 이제 중단되면서 요즘 스타트업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그 힘들어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시리즈 A, B 단계에 있는 회사들. 시리즈 C 단계는 이미 한 토스 정도 이렇게 커져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IPO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많이 커져 있어서 위험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또 저 단계는 수익이 이제 뭐 몇 배 수익 내기는 어렵죠. 몇십 퍼센트 수익, 이런 수익을 이제 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각 단계마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소액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하면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시드 투자를 그냥 뭐 창업한 지 한 1년 된 회사에, 아무 회사나 그럴듯해 보이는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아이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마치 상장 주식 투자하듯이 뭐 돈을 가지고 한 10개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대박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드 단계에서는요, 주식 투자가 아니고 사실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업 아이템을 보고 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단계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시드 투자에 집중을 하는데 이 시드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전략을 지난 7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전략이 바로 이 4가지예요. 첫째가 안전 마진에서 투자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니콘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에 4년에 거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통해서 스타트업의 사업을 이제 성공시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패스트 엑시트 전략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코스닥까지 상장하는데 평균 기간이 14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14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상장할 때까지. 벤처 캐피탈은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 회수 시장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중간 회수 시장에서 빠르게 엑시트하는 패스트 엑시트 전략을 구사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후속 투자입니다.
아까 본엔젤스가 시드 단계에서 3억을 투자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3억만 투자 받아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배달의 민족은 그 후에도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망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실 시드 투자가 원석 그대로 놔두고 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투자인데 이 네 가지 기법을 잘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하면 시드 투자를 안전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 전략을 하면 시드 투자를 거의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성공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요. 안전 마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안전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고 가자는 전략이죠. 자,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단계가 기업 가치 한 50억 이내의 가치에서 기업에 투자합니다. 스타트업에. 50억이란 가치가 도대체 얼마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50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가치가 한 100억 정도가 된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현재 그 아이템이 시장에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업의 연 매출이 20억에서 50억 정도가 되면 기업 가치 100억이 넘습니다. 20억에서 50억 매출 정도 하는 기업이 100억 이상의 가치를 넘고요. 이제 업종에 따라 좀 달라요. 연매출이 20억인데 바이오 업종이다.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회사는. 플랫폼이다. 그러면 또 달라지고요. 제조업이다. 또 달라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100억.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할 때 기업 가치를 한 1000억 정도 봐요. 그때 매출이 200억에서 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기업의 매출, 실적과 기업 가치는 서로 연동되어 있는데 우리가 50억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50억 이내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아주 작을 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이 확대될지 아직 미지수예요. 근데 그거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만 우리가 있다면 연매출 20억에서 50억을 만들어낸다면 기업 가치가 1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50억에 투자를 하면 2배 정도 수익이 날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 2배가 아니고 뭐 20배 이렇게 수익이 나겠죠. 자, 그래서 기업이 매출을 한 20억 이상만 올리면 기업 가치가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50억 이내에서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대신 지분을 팔 수만 있으면 이제 현금화해서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50억 이내에서만 투자를 한다면 기업 가치가 100억 이상 됐을 때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이 기업 가치가 아무리 높아져도 100억 이내에서 투자한다가 원칙입니다. 100억 이내에서 투자하면 기업이 한 3년 정도 됐을 때 최소 기업 가치가 100억을 넘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한다. 이게 저희의 전략이고요. 자, 두 번째는 유니콘 코칭입니다. 유니콘 코칭은 제가 실제 이제 4개 회사를 경영을 하고 동시에 경영을 했습니다. 저희 펀딩 포유, 유니콘 랜딩 여러 사업을 동시에 알토란 벤저스 사업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겠죠.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떤 비전과 제가 어떤 자기 변혁의 노력을 통해서 다 극복하고 그리고 사업을 완성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그냥 이렇게 현실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높은 비전을 설정하고 1조 가치 기업을 만들겠다는 높은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를 한다면 그 사업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리콘밸리의 린 스타트업 방법론하고 적용을 해서 유니콘 코칭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유니콘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스타트업을 성공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보인 것처럼 5년 계약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5년 후에 코스닥의 기업을 최소 기업가치 1,000억 이상의 가치로 상장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근데 목표로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연차별로 하는 일이 있어요. 1년 차에는 가속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 그래서 경영자의 마인드셋을 1조 가치 경영자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의 비전을 수립하고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 사업 성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스프린트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그리고 엔젤 투자를 유치하는 이 단계를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칭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이 그런 코칭을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되면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사업 시스템은 이 기업은 창업자,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조직 리더십, 조직의 구성, 회사 운영 정책, 인사 포상 제도, 경영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2년차 때 셋업을 하고요. 3년차가 되면 매출 500억이 목표인데 최소 100억 이상 매출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 이상 되면 IPO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양적 요건이라는 것은 숫자만 맞추면 돼요. 매출, 시가총액 또는 영업이익 이런 걸 맞추면 돼요. 맞추기만 하면 IPO를 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는 중간 회수 시장인 KOTC에 등록을 해서 유리하면 거기 등록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벤처 캐피탈 같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투자 유치하는 게 더 유리하면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3년 차에는 IPO 양적 요건을 맞추고 4년 차에는 IPO를 하기 위한 질적 요건을 맞추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질적 요건은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지, 회계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회사 내부에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R&D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IPO에서 떨어지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 질적 요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4년 차부터 이걸 하고 5년 차가 되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관사, 증권사를 선정을 하고 지정감사를 신청을 하고 예비심사, 상장 예비심사를 해서 이제 IPO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유니콘 코칭에서 5개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 이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코칭 기업을 이 단계를 통해서 성장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정말 열심히 해서 5년 만에 1조 가치 회사가 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어떤 회사는 한 1,000억 정도 가치에서 상장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더 오래 걸리는 회사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단계로 기업을 코칭하다 보면 우리가 100억 이내에서 투자를 하면 기업 가치 100억에 대해서 투자하면 일단 적어도 망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당연히 안 망하겠죠. 그래서 일단 실패를 없애고 그다음에 성공은 그 기업가의 운,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쳐서 성공의 결과는 각자 차이가 날 거다. 그런데 저희 알토란 벤처스는 이 단계를 통해서 계속 기업을 코칭하고 성장시킨다 하는 게 유니콘 코칭입니다. 자, 안전마진에서 투자하고 유니콘 코칭을 하면 기업의 사업이 제대로 틀을 잡고 또 CEO가 투자금 받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아무데나 써버리고 자기 개인 뭐 차 사고 집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마인드가 셋업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14년 걸려요, 우리나라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 회수 시장을 통해서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 이전 단계에 시장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코넥스입니다. 중소기업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KOTC, 이거는 장외 주식 시장이고요. 또 하나가 KSM이라고 스타트업 시장이 있어요. 3개 시장이 있는데 제가 3개 시장을 다 분석을 해서 정한 게 KOTC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협회는 코스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닥 시장을 만든 경험이 있어요. 그런 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장외 주식 시장인데 여기에 등록이 되면 주식이 거래되면 이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줬어요. 소액 투자자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리고 거래도 장외 주식인데 증권사 HTS에서 바로 주문을 넣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OTC는 시가총액 19조 정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거래 금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코스닥 다음 시장인 코넥스가 시가총액이 4.4조밖에 안 됩니다. 1거래액이 9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코넥스보다 훨씬 거래량도 많고 혜택은 똑같은 그런 시장이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KOTC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KOTC는 기업이 등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쉽냐면 연 매출 5억 원 이상만 되면 KOTC에 등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양적 기준이죠. 연 매출 5억 원만 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한 기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상이면 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이 아주 낮죠. 거기에다가 회계 감사 의견,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적정 판정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재고 자산이 있거나 하는 기업들은 조금 바로 이렇게 적정을 못 받고 재고를 카운팅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한 2, 3년 걸립니다. 어찌됐든 적정만 받으면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아닐 것. 그리고 회사의 주권이 통일 규격증권,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런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칭하고 육성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3년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3년 후에는 KOTC에 등록이 돼서 최소 기업 가치 한 100억 이상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패스트 엑시. 그러면 안전마진에서 투자하고 기업을 성공시키고 엑시드하는 전략까지 다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나오면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하죠. 후속 투자. 저희가 기업 가치 100억 이내에서 몇 억을 투자해봤자 기업들은 그 자금 가지고 사업을 정말 크게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단계에서 보면 시리즈 A,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프리 시리즈 A 단계, 이 단계 투자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제가 2018년도에 인수를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펀딩 포유를 알토란 벤처스의 자회사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나라 16개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있는데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제대로 하는 회사는 한 5개 정도 되고요. 올해 지금 펀딩 포유가 1위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5위 정도 됐는데 이제 저희의 코칭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계속 활성화되면서 올해 거의 1위가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1위 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주 크게 성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의 투자 전략은 보통 이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육성하면 투자를 하고 나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유치하는 게 목표가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가 되는 기업도 있지만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기업은 실패하잖아요. 저의 목표는 실패를 없애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크라우드 중심의 투자 유치 체제를 구축을 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펀딩에 올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희가 그 펀딩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펀딩이 됩니다. 최소한 5천만에서 1억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KOTC에 기업이 등록이 되더라도 뭐 등록은 쉽겠지만 주식이 거래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거래가 되려면 투자자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중요한 겁니다. 투자자 수가 한 500명 이상은 돼야지 주식이 서로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중심의 투자사들은 그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투자사가 소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KOTC 등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략이 개인 투자 조합에서는 시드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극초기 단계에서 유니콘 코칭과 연계해서 시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후속 투자를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이런 모델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좀 성장세가 좋고 벤처 캐피탈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은 저희가 VC 투자 유치를 또 해서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일반 엑셀러레이터하고 똑같죠. 자, 저희는 기업 발굴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3기 행사가 끝났는데요. 로드 투 유니콘이라는 유니콘으로 가는 길이죠. 행사를 통해서 기업을 발굴하는데 1년에 2번 배치 방식으로 합니다. 배치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기업을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번에 한 40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15개 기업이 데모데이를 했고 그중에서 한 6개 기업을 지금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기업들을 경쟁을 붙여서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코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고 오늘 개인 투자조합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4기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시팜이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최근에 컬리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 이런 신선식품을 직거래하거나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을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들이 대규모 적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B2C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각 산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물류센터로 모은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각 지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마케팅비하고. 그런데 저희 프레시팜은 전략을 아주 새롭게 짰어요. 이것도 이제 유니콘 코칭을 통해서 전략이 나온 건데요. 프레시팜은 가락시장 내에 거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가락시장에는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의 40%가 유통이 돼요. 매일.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이 이쪽에 다 모여서 가락시장에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봤냐면 가락시장을 물류센터로 본 겁니다. 그냥. 전국에서 가장 신선한 농수산물이 가락시장으로 집화가 돼서 전국으로 이제 트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굳이 물류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락시장이 우리의 물류센터다. 자, 그런데 B2C 모델로 하게 되면 너무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타깃으로 삼은 시장이 소상공인이에요. 식당을 하거나 매일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농수산물을 여러 거래처들을 관리하면서 주문을 하죠. 근데 어떤 거래처가 배송을 늦게 해줄 때도 있고 뭐 물건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럼 그거 관리하는데 되게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 소상공인들한테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럼 그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을 선택해서 주문을 하면 프레시팜으로 접수가 되고 프레시팜에서는 가락시장에 있는 상인들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한테 오다를 내리면 그 상인들이 물건을 프레시팜의 창고로 갖다 줘요. 농수산물을. 그러면 거기에서 당일 합배송을 해서 바로 당일에 보내줍니다. 서울 경기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은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합배송 서비스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식자재를 당일 합배송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가락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 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일단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거고요. 이미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앱을 만든다는 것은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미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 가락시장을 저희가 이제
다 거기를 이제 거기에서 점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까지 내려가서 전국에 소상공인 식자재 공급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프라터인데요. 프라터는 사람들이 일반 개인들이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는 기업들도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제품을 금형을 뜨고 실제 제품화를 했을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급처가 그걸 잘 생산을 해내는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마케팅이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거죠. 근데 프라터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프라터가 제품을 만들어주고요. 그걸 판매까지 해주는 온라인 제조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제조 플랫폼에다가 아이디어를 올리죠. 그러면 프라터에서 검토를 해서 그 아이디어가 타당한 아이디어면 그 아이디어 제공자한테 지적재산권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시제품을 만듭니다. 시제품을 만들면 시제품을 와디즈나 또는 킥스타터 같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죠.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요. 그럼 거기에서 그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건이 없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주문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품을 미리 안 만들고 선주문을 통해서 제품을 그 돈을 가지고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거의 없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시장성이 좋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프라터의 자본으로 실제 양산을 해서 그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에서 아이디어만 제공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 제공만으로도 수익을 쉐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나 와디즈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제공자한테 30%의 수익을 줘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양산한 거에 또 수익의 15%를 줍니다. 근데 프라터 입장에서는 킥스타터에서 판매했을 때 70%가 회사의 수익이고 그리고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85%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유통 플랫폼들은 마진율이 10%, 15% 이거밖에 안 돼요. 와디즈도 뭐 15% 이상 받으면 요거 더 먹거든요. 일반 유통 플랫폼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프라터는 이렇게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때 그걸 양산하는 이 체제를 가지고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물론 투자자를 외부에 유치하면 수익이 떨어지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플랫폼 이미 그런 사업을 해왔고 한 10개의 아이템을 지금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터의 대표님이 노키아 출신 엔지니어인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미국, 유럽 이런 쪽에 이미 공급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코지샵입니다. 코지샵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이런 블라인드, 커튼 이런 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회사였는데요. 코칭을 통해서 이런 시장 기회를 발견했어요. 자, 패션, 의류 패션 쪽에 보면 패션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 패션 트렌드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새로운 의류들이 나오잖아요. 헤어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헤어 디자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자이너들이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가정에는 홈 스타일링 디자이너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인테리어나 홈 디자인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의 안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자기가 봤던 집,
또는 잡지 뭐 이런 데서 본 정도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들을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죠. 근데 만약에 홈 스타일링 디자이너가 있어서 전 세계의 어떤 가정 인테리어 또는 오피스 인테리어 디자인을 수집을 하고 그걸 공유를 하고 또 그런 트렌드를 제시하는 어떤 사업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각각의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스타일을 구매할 거예요. 나는 유럽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 가정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디자인을 구매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턴키 방식으로 구매가 됩니다. 이사를 하는데 저는 유럽풍으로 이런 집으로 꾸며주세요. 그러면은 스타일러가 이 코지샵에서 육성한 스타일러가 가정을 방문해서 저기 태블릿으로 그 집의 구조에 맞는 3D 렌더링 기술을 통해서 여러 아이템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40평 아파트다. 그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를 하거나 빼고 이렇게 해서 그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그 3D 모델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코지샵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인테리어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뭐 몇천만 원씩 하겠죠. 그걸 몇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겠지만 대부분 못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부 구독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장기 할부로 뭐 한 3년에서 5년. 그러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인테리어를 매월 일정 비용을 내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케어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블라인드 같은 게 파손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불러서 맡기기도 그렇고. 근데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스타일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수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 서비스로 고객하고의 관계를 구축해서 보통 이런 물건들을 한번 팔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 홈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그리고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관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코지샵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지금 이미 이것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러를 그냥 양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 자격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학교 출신들, 이런 디자이너들이 이런 스타일러로 양성이 돼서 코지샵의 직영점을 통해서 전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스타일러들은 제가 볼 때는 억대 연봉자들 많이 배출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 견적을 제한하고 그게 되게 되면 큰 수익이 남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설계를 해서 코지샵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름이 코지샵 하니까 너무 회사 규모가 작아 보여서 아마존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거대한 플랫폼에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름으로 지금 바꾸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아마 조만간 회사 이름이 바뀔 겁니다. 코지샵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에브라임 인터내셔널은 기존에 우드슬랩이라는 이런 목재로 된 테이블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코칭을 통해서 이 기업하고 어떤 시장을 발견했냐면 전 세계의 가구 시장은 가구를 만들어서 고가에 팔고 싶어 합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이 우드슬랩만 해도 저 의자랑 해서 테이블 가격이 한 300만 원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구를 쓰고 싶어 하죠. 근데 고가여서 일단 부담이 있고요. 또 부피가 크고 그래서 교체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를 일괄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구독 모델로 바꿨어요. 지금 이 우드슬 250만 원짜리를 월 5만 9천 원을 내면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할부가 아닙니다. 이걸 쓰다가 한 6개월 지나서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럼 바꿔줘요. 새 제품으로. 그럼 이게 다시 이제 그 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목재는 다시 가공을 하면 한 1mm 정도밖에 안 깎인대요. 다시 가공을 하면 거의 새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제품을 다른 고객한테 또 사용하도록 해서
사실 이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에브라임 인터내셔널은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가구 운용 회사가 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구 상품을 수많은 고객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특허 등록 신청을 한 게 이 가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특허를 지금 등록을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그런 특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판매하면 끝나잖아요. 판매하고 나면 끝나는데 가구를 재활용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누가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특허가 없어서 바로 등록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인터내셔널은 가구를 재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떤 혜택을 보게 되냐면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들면 250만 원을 받고 끝나는데 5만 9천 원씩 받잖아요. 그럼 재활용이 되죠. 근데 가구 하나가 최장 50년까지 재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러면 수익성이 250만 원이 아니고 10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여러 사용자들이 쓰게 한다면. 그럼 가구 하나 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런 어떤 가구의 수명까지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에브라임 인터내셔널이 지금까지 가구 사업을 하면서 그 시장을 보고 지금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구쉽다닷컴에 들어가 보면 우드슬랩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몇 개의 제품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지금 저희 코칭룸에 저 우드슬랩을 저희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매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투자 관점에서 좀 볼게요. 제가 프레시팜, 프라터, 코지샵, 에브라임 인터내셔널 소개드렸는데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 회사들 소개서를 보면서 했던 말 몇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업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하신 분들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아주 특별한 기술들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저는 그분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어떤 요소 기술들은요. 채택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술들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술이 뛰어나거나 기술 중심으로 뭔가를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은 사업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기술은 활용하는 겁니다. 제품을 혁신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매출을 만들고 시장을 점유하는 게 사업의 목표지 핫한 기술,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은 사업을 대부분 못해요. 이렇게 만나보면.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혁신성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4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조합을 결성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의 지금 투자 가치를, 이 투자 기업 가치를 보시면 프레시팜은 25억 밸류에서 투자를 하고 프라터는 31억, 코지샵은 41억, 에브라임 인터내셔널은 20억 이렇게 투자를 이 가치에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이내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이 매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프레시팜은 매출 18억, 올해 목표가 50억입니다. 그리고 프라터는 2.3억, 코지샵은 30억, 에브라임 인터내셔널 7억이에요. 프라터는 올해가 지나면 달라지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KOTC에 등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면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후에 매출 더 높여서 그리고 플랫폼도 만들고 해서 정말 높은 가치에서 올려야 되겠죠. 그런 걸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그 로드 투 유니콘을 통해서 발굴한 기업들은 매출이 이렇게 나온 기업들 별로 없습니다. 이 초기 기업들이 이렇게 매출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4개 기업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매출도 높으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정말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창업자들이 유니콘 기업에 대한 도전, 이 열의가 되게 뜨거워서
저는 정말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개인 투자 조합은 여기 보시면 창업 기획자, 또 산학연 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등 법인이 조합을 결성하는데 이 세 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만 개인 투자 조합을 법인이 결성할 수 있어요. 법인이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조합을 결성합니다. 근데 개인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물론 전문성이 있는 개인도 있겠지만 법인은 저희처럼 어떤 유니콘 코칭이라든가 엑시 전략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법인이 개인 투자자업을 결성하려면 창업기획자 세 개의 회사만 가능하다. 근데 저희는 창업기획자로 중기부에 등록이 돼 있어서 알토란 벤처스가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조합은 1억 원 이상 출자금이 모여야지 결성할 수 있고요. 49인 이하,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업무집행조합원, 이 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은 저희 알토란 벤처스입니다.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이제 출자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의 존속기간, 투자기간하고 다릅니다. 조합이 살아있을 수 있는 기간, 조합은 일시적인 어떤 그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소멸시켜야 돼요. 그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벤처 캐피탈이 만든 조합은 8년, 10년 뭐 이렇게 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5년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조합이 결성되려면 업무집행조합원, 저희 알토란 벤처스가 조합 전체 금액의 최소 5% 이상을 출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중개자가 아니고 저희도 5% 이상 출자를 한 같은 투자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투자를 하고 저희 돈이 수익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 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결성 계획, 변경 신청 이런 것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입니다. 그리고 해산, 청산, 행정처분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니다. 소득공제 제도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돈을 벤처 캐피탈이 만든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10%밖에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이게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특례 조항이죠. 제3호, 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에 대해서는 제3호가 개인 투자조합 출자, 제4호가 벤처기업의 직접 투자, 제6호가 크라우드 펀딩 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3천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은 우리나라는 과세 표준이 이렇게 누진세율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혜택이 큽니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1200만 원 이하 되시는 분이 3000만 원 투자하면 198만 원밖에 소득공제를 환급을 못 받는데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분은 1254만 원을 받죠.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들, 제가 볼 때는 8,800만 원 초과되는 과표가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혜택이 이 소득공제만으로도 상당히 큰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운영하고 개인 투자조합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가장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크라우드 펀딩은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투자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온라인 플랫폼에서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를 하고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투자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다 책임을 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나서 사후 관리도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아까 저희가 뭐 KOTC에 올려서 엑시드하고 이런 계획들을 말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에서 하면 그런 계획이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수도 그 기업이 IPO를 한다면 회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기업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정보는 온라인 정보에 의존을 해야 된다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일반인들은 1년에 1,000만 원만 투자할 수 있고 기업당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적격 투자자, 연소득이 1억 이상인 분들은 각각 2배까지 2천만 원, 기업당 1,000만 원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요. 전문 투자자, 투자 이력이 1억 이상 되신 분들이 전문 투자자 라이선스를 받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정보가 없다면 전문 투자자들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회수하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전문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유리하다고 보고요. 전문 투자자가 하면 좋고 일반 개인들은 한다 그러면 소액으로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투자니까 수수료 같은 게 없잖아요. 본인이 다 가져가니까. 개인 투자조합은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 투자를 하면 그 펀드 운용사가 다 종목도 선택하고 알아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종목 선택을 투자자들께 선택할 수 있게 좀 더 열어놨는데 펀드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책임하에 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업무집행조합원이 무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회수 이런 것도 업무집행조합원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죠. 직접 기업 대표를 만나고 또 투자자를 연결하고 해서 회수를 진행을 하고 기업 정보도 온라인 이외에 직접 기업을 방문하고 면담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더 적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조합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조합은 이 엔젤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또는 시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시드 투자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 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은 개인 투자조합 간접 투자를 통해서 해보시다가 나중에 엔젤 투자에 대한 어떤 안목이 생기시면 전문 투자자가 돼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직접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엔젤스 개인 투자조합은요,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 기업을 지정할 수 있어요. 4개 기업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을 지정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없으면 4개 기업에 다 나눠서 투자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권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원금 상환권이 있는 전환사채. 그리고 결성비를 5%를 공제하고 투자를 해요.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조합 결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95%만 투자가 들어간다. 다른 조합들은 보통 결성비가 10%인 경우들도 있고 좀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운영 경비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운영 경비를 기업이 전환사채 이자에서 납부한 그 비용에서 이자 수익에서 조달을 해서 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다른 기업들은 이제 운영 경비가 보통 2%에 3% 들어가는데 그거를 투자를 않고 조합에다가 묶어두죠. 왜 그냥 본인들이 이제 비용으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 조합은 벤처기업에 투자가 안 들어가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조합에 3천만 원을 출자를 했다고 소득공제를 3천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운영 경비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조합에다가 놔두면 그 돈은 소득공제 못 받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결성비 5%만 공제하고 다 투자를 하고요. 저희 운영경비는 기업에서 지급한 이자 수익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저희가 기업을 선정을 잘못해서 이자 수익이 안 들어오면 저희도 못 받는 거죠. 같이 가는 거고요. 투자 기간은 37개월로 정해놨습니다.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소득공제 토해냈기 때문에 37개월로 해서 안전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합의 전속기간이 5년이어서
3년 이제 넘어가서 주식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을 상환받는 분들도 있고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어떤 그 요구를 다 받아서 해드립니다. 원금을 상환받고 싶은 사람들은 모아서 원금 상환을 신청하고 주식으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으로 또 모아서 한꺼번에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5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목표인데 저희가 이 주식을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계획하고 틀려져서. 그럼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면 조합을 일단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현물로 다 나눠드려요. 투자자분께. 그리고 조합을 해산합니다. 저희는 주식을 저희가 매각을 해서 수익을 회수를 못하면 성과보수를 가져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주식을 현물로 지급을 해드리더라도 유니콘 코칭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물로 나눠드리면 저희는 손해예요. 투자하고 일은 다 했는데 성과보수도 못 받고, 근데 코칭은 계속하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합 결성 서류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성하는 조합은 알토란 3호 유니콘 창업 투자 조합입니다. 아니다, 잘못했네요. 알토란 2호 유니콘 창업 투자 조합입니다. 3호는 다음 조합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승인 공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증이 있고, 조합 통장이 있습니다. 2호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출자 신청을 하시면 서류가 5종을 이제 제출하셔야 됩니다. 출자 신청서가 있고, 여기에서 그 투자 기업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투자 기업을 정해서 금액을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동의서, 위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그 다음에 규약 주요 내용 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알토란 3호 유니콘 창업 투자조합이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1호를 마감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2호를 했고 지금 3호 맞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알토란 3호 유니콘 창업 투자조합 승인 공문이고요. 고유번호증, 그 다음에 조합 통장입니다. 출자 신청서도 지금 3호 유니콘 창업 투자자의 프레시팜, 프라터, 코지샵, 에브라임 인터내셔널 투자 금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조합원 동의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주요 기업 이 5종류의 서류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중소벤처기업에 등록이 됩니다. 자, 조합은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보수를 받는데 연 2%를 받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는 5% 결성비 빼고 다 투자를 하면 조합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지급하는 이자 또는 배당 수익에서 2%를 가져갑니다. 공제하고 나머지를 드리는데요. 출자자들께 배분할 때 나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 비용은 이제 세금 납부라든가 조합 감사 보고 뭐 이런 거 할 때를 위해서 1%를 남겨두는데, 그래서 총 3%를 남겨두고요.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5%예요. 3%를 남겨두고 2%를 조합원들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돼요. 매 분기마다. 그리고 성과보수는 저희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해서 매각에 성공을 해서 수익이 5배 이상 나면 20%를 각종 경비 제외한 수익의 20%를 가져가고요. 5배에서 10배인 경우는 25%, 그 다음에 10배 초과일 때는 30% 이렇게 성과보수를 이제 가져갑니다. 만약에 원금 상환권을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게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만 지급을 성과보수를 받아가고 만약에 회수를 못하면 현물로 주식으로 나눠드리고 종료를 한다는 거고요. 출자 절차는 출자금을 먼저 입금을 이제 해주신 조합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조합에서 입금 확인증을 발송을 해드립니다. 어떤 조합에 얼마를 입금을 하셨다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아까 5종의 출자 서류를 보내드려요. 그럼 출력을 하셔서 인감 날인을 하시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등기로 저희 회사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출자 증서라는 걸 발급을 해드려요. 이 출자 증서도 중소벤처기업에 제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출자 증서는 일종의 영수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투자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이 투자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을 해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소득공제 신청을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시고 나면 투자한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정기총회가 있고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매년 3월 결산하고 나면 4월에 결산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투자기업 성과 결산 보고를 4월에 하고요. 임시총회는 투자 완료 후에 바로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이제 한다 이렇게 해서 임시총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매년 가을에 9월이나 10월쯤에 투자 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그런 임시총회랍니다. 자, 투자를 하고 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은 저희는 KOTC 또는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게 목표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기관, 세컨더리 펀드라고 있어요. 이런 개인 투자자의 구주를 인수하는 펀드죠. 그런 쪽에 매각하는 것도 하고, 장외시장에서 블록딜로 하는 것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M&A 또는 원금 상환권을 청구를 해서 회수하는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방법이 다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을 받아서 또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 안에서 이제 구사를 합니다. 저희 조합 투자했던 성과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여 개 조합을 했었는데요. 기업은 지금까지 이렇게 잼, 엑스페럼, 모비틀, GL텍, 케어슨, 아트다이닝 이런 회사들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했던 회사가 잼인데 5개 조합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했고, 전환사채 방식으로 했고요. 한 10억 정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를 다른 쪽에 매각을 해서 회수를 했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출자하신 분들이 주식 전환을 안 하세요. 원금만 회수해 가시려고 합니다. 소득공제 받고 원금만 회수해 가시려고. 전환사채를 매각을 해서 가져가셨고, 그다음에 엑스페론 골프 여기는 이제 2개 조합에서 했는데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으로 했었고요. 이 회사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현물로 지급하고 조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모비틀, 아파트 관리비 관련된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투자를 했었고, 여기도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현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로 해보니까 투자금 회수하는데 우리가 권리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GL텍까지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그 다음부터 전환사채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GL텍은 이제 2개 조합에서 투자를 상환전환 우선주로 했는데 상환을 해드렸고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한 가격은 투자 대비 지금 한 257%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금화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이제 사업을 뭐예요? 지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현금화를 못 시키면 투자자들한테 이제 주식으로 나눠드리게 될 텐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 있겠죠. 케어슨, 이 회사는 이제 방사선 저감 필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습니다. 3개 조합에서. 그래서 일부는 상환했고 일부 주식 전환했고요. 아트다이닝, 상생플러스, 오직그대만, 이거 프랜차이즈 기업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최초로 프랜차이즈 기업 쪽에 진출을 해서 이걸 좀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된 케이스입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터지면서 2년 동안 이 회사들이 거의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잘 안 됐는데 기업 대표들 좀 격려를 해 가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수는 안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개인 투자조합과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알토란 벤처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기업을 발굴해서 코칭을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주요 사업인데요. 코칭을 할 때 코칭비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아봤더니 기업이 낼 수 있는 이 돈의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1조 회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를 받을까 생각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기업 가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지분을 받아서 이 기업을 코칭을 해서 1조 가치로 만들면 저희는 큰 수익이 돌아오겠죠. 저희가 볼 때 한 보통 30억 이내 가치에서 이렇게 저희가 코칭비를 지분으로 받는데 100억이 되면 10% 지분을 받게 되면 100억이 되면 저희는 그 기업을 통해서 10억을 벌 것이고 그 기업이 1000억이 되면 한 기업을 통해서 100억을 벌겠죠. 1조가 되면 1000억을 벌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도입했더니 이게 너무나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도 만족스럽고 기업도 만족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걸 저희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니콘 코칭을 통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 조합의 포트폴리오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이 저희를 처음 만나서 코칭하기 전에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해서 한 다음에 조합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에 출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렇게 포트폴리오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알토란 벤처스는 조합에서 포트폴리오 조합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모든 기업들의 지분을 다 갖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알토란 벤처스의 비즈니스는 대단히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1년에 코칭을 제가 지금 혼자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정도 하는데 내년부터는 코치를 양성할 겁니다. 저 같은 코치를 양성해서. 그래서 2022년에는 올해는 10개, 그리고 내년에 한 15개, 그러면 누적으로 25개죠. 24년엔 또 추가에 15개, 그럼 40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코치 수가 늘어나면 30개, 45개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가 한 30개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코칭 모델로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누적 지분 가치가 나중에는 뭐 수백억, 수천억 가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유니콘 코칭 사업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지분을 확보하려면 다른 회사들은 돈 주고 지분을 사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본 투여 없이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이게 저희 사업의 모델이고, 기업들이 인건비로 지분 취득한다면 아무나 주지 않겠죠. 그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노하우가 있고. 저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치 1인 인건비 해봤자 뭐 한 1억 정도 되겠죠. 근데 100억 가치를 만들면 10억을 벌고 1000억 가치를 만들면 100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코치 1인이 최소 10억에서 1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유니콘 코칭과 구조화된 자금 조달 체계로 빠르게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KOTC에서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화한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만들고 현금화하는 모델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알토란 벤처스도 투자 유치를 해요. 저희는 비용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지분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현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처 인증 기업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자 수익을 지급을 하고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의 지분이 매각돼서 수익이 회수되면 주주들께 저희가 배당을 할 계획입니다. 배당을 회사의 당기 순이익의 50%를 주주 배당하는 걸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 기업이 추가될 때마다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당분간은 코스닥 상장 계획은 없어요. 주주들께 배당을 해서 마치 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주주분들이 코스닥 상장을 희망을 하면 그때 의견을 취합을 해서 상장을 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해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도 매수창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육성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고요. 많은
기업들을 좀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육성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조합과 그리고 저희 알토란 벤처스의 투자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내용 이제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그럴듯한데 과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판단하기도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를 할까 말까. 자, 지금 시점에서요. 2022년 지금 시점에서 안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1250, 만약에 이 기준은 소득이 1억 5천만 원,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이신 분이 3천만 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할지 말지를 고민할 경우를 예시 든 겁니다. 안 하면 내년에 3천만 원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내겠죠. 1254만 원입니다. 41.8%. 그럼 안 하면 세금은 납부를 하게 되고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41.8%의 손실은 확정되는 거죠. 3천만 원 기준으로. 근데 올해 3천만 원을 하셨어요. 개인 투자조합이든 알토란 벤처스 하셨어요. 하면은 3천만 원이 나가고 나는데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254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이 나갔는데 이 1254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1746만 원만 투자한 게 되잖아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럼 이 1746만 원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실률이 얼마냐면 58.2%입니다. 3천만 원 대비 58.2%가 손해본 거예요. 1254만 원을 환급받고. 그러면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41.8%가 확정되는 거고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58.2%가 손실을 나는 거예요. 물론 만기에 원금 상환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수익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최악의 경우하고 비교해 봐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16.4%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16.4%를 감수할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근데 투자를 했을 때 원금만 회수하더라도 1254만 원은 수익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기업들이 정말 시드 투자가 잘 돼서 10배, 20배 이렇게 수익이 나면 정말 제대로 된 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면 알토란 벤처스가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서 그 기업들이 잘 되면 수익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절반을 투자를 하고 또 알토란 벤처스는 코칭하는 모든 기업의 포트폴리오 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펀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엑시트 될 때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개 투자에 나누어서 반반씩 나눠서 투자하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저는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모두 지금 뭐 비전 선언문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요. 1조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신다면 3호 유니콘 창업 투자조합에 출자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기회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담당자가 오늘 이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미 통화를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참여만 하신 분들도 있는데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면 통화를 해서 궁금해 하신 점 그리고 좀
두려운 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